오늘 장도 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입니다. 시장 내에서 AI 관련주와 배터리주 엇갈렸고요. 또 미국 장과 중화권 증시 크게 엇갈렸습니다. 중국 쪽에 지금 홍콩 항생지수와 중국 상해종합지수, 심천 종합지수, 심천은 4%까지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우리 시장의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SK 하이닉스가 14만 3,700원을 돌파한 날 느낌표, 앞으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 이격을 좁히면서 매수 유동성을 키우는가 핵심 느낌표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상승폭이 14만 5,400원 나왔습니다. 지수와 함께 음봉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종가로는 14만 2,600원 선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돼도 그래도 또 신고가 경신입니다. 장중에 말씀하신 그 라인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양대 시장에서 오늘 또 셀트리온 제약의 강세가 4에서 8%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7만 5,100원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의 전략 어떻게 정리하면서 내일을 대비해 볼까요? 네, 지금 해외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디커플링 현상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잠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앵커님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해외는 이제 신고가예요. 그죠? 빅테크 중심으로, 엔비디아나, 그 다음에 AMD. 그죠? 이쪽은 이제 GPU나, 그 다음에 이제 CPU, 인텔 위협하는 강자가 이제 AMD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컨텐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게임, 클라우드의 어떤 절대 강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이제 애플. 그리고 여기에 뭐도 붙었냐면, 램 리서치도 붙었어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매출 한 30조에서 35조 정도 나오는 반도체 장비로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1년에 10조씩 버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까지도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신고가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반도체 장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테슬라 같은 주식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테슬라는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해외는 분명히 신고가인데 배터리한테 민감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오히려 약세 구간이고 반도체 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제 영토가 점점 커지는 거죠. 수익의 영토가 해외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건데 근데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앵커님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상해나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급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가 가고 있는 해외 증시, 북미 중심. 그죠? 반대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홍콩, 그죠?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가고 있는 흐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중간에 껴서 이 선진국 증시에 좀 편입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그나마 이제 중국보다 나은 이런 상황인데, 요 차이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아시아 시장에 자금을 배분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어디였었냐면은 홍콩이었어요. 이 돈 다 어디로 가죠? 싱가포르로 갔잖아요. 한 번 움직인 돈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되고 나서부터. 즉, 중국하고 미중 간의 어떤 관계가 계속, 노이즈가 계속 커지면서 아시아 쪽에 베팅해 있었던 이 중요했던 자금들, 홍콩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자금들은 이미 싱가포르로 옮겨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 증시가 약세를 보여서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그랬었는데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정상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2,464면 우리가 분명 해외 시장을 보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릴리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 가운데서도 유독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머지는 해외 증시도 별 볼 일 없어요. 차별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즉 해외 시장도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AI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AI 키워드에서 실제로 이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거나 경제적 해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해외 시장도
해외 지수는 신고가인데 종목을 뜯어보면 몇몇 주식들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메타도 살아난 것도 AI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AI 때문에 살아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외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구나. 해외는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해외 빅파마 업체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업체들 끌고 갔을 때 중심에 해당한 비즈니스 관련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미국에 의존하는 이 시총 비율 대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이 부분을 알고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봐봐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46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반격을 하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 상승폭 다 반납했잖아요. 이유는 하나요. 미국 그 금리와 관련된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시기가 연기가 됐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전쟁과 관련된 우려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았잖아요. 그래서 수혜주 운하부터 시작해서 이런 공급망 브렉시트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100포인트 내외 정도는 얼마든지 투자 심리에 의해서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구나. 금리 인하 기조가 간다거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순식간에 100포인트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아니면 그냥 꾹꾹 누르는 거예요. 해외 시장이 강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냥 계속 약해. 너희들의 비즈니스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반격을 시도해서 투자 심리를 반전을 시키려면 누가 제일 중요한? 당연히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AI 키워드가 메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AI. 근데 작년도에는 배터리가 없으면 아예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인데 올해는 제가 반도체가 없으면 아예 수익이 안 나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작년도 9월 달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서포트를 하는 섹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서포트 하는 게 저는 이제 바이오 1등주가 조금 더 힘을 키우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9만 3천 원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주식들이 배터리 쪽에서 좀 자금을 저는 많이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뭐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죠? 반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 정도는 나오는데 자금을 흡수하진 않아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올해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시장 구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2,500 전후로 해서 금리와 관련된 거, 전쟁과 관련된 투자 심리가 완화가 되면 얼마든지 100포인트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 꾹꾹 누른다 이거죠. 언제까지?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격을 좁히기 전까지. 이렇게 구도를 보면 돼요. 여기에 서포트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하는 겁니까? 자동차가 하는 겁니까? 바이오가 하는 겁니까? 바이오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기아나 요 정도가 하는 거예요. 배터리는 이제 제일 후발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현재 시장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하이닉스가 전구점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빨리빨리 치고 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대장이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만 3,700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나 그 다음부터 하이닉스 계속 연수성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이격이 좁히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유동성이 10조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도 한번 매매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구간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반도체가 힘을 더 키워서 지수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금 이쪽도 힘이 빠질 가능성도 대비를 하면서 이번 한 주 계획 세우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 심리로 인해서 판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 가운데서 AI 랠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포트로 바이오가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BOJ 통화정책 결과 그리고 포스코 DX 현대건설 실적 발표 함께 가지고 마감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